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죠. 중국은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셈법 어떻게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든 미 행정부가 폭탄 관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등이 들어갔는데 우선 어떤 대상이고 실제 관세율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최원목 교수님, 대상 품목이 뭐고 관세율은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2018년도에 1차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차 무역 전쟁 버금갑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를 올리고 네. 또 핵심 부품이 이제 배터리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그런 것도 25%까지 올려서 3배 정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도 7.5%에서 25%로 올리고 그것도 한 서너 배 되죠. 태양전지라든지 반도체도 50%까지 올려서 2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걸 만드는 핵심 광물들이 있습니다. 흑연이라든지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무관세로 들어왔던 원료를 25%까지 올리고 그리고 의료용 장비까지도 예. 2배 내지 3배를 올리는 뭐 이런 전방위적인 그 무역 보복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당초 알려지기는 전기차나 철강 정도인 줄 알았는데 조금 대상이 넓혀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 보도되기로는. 그렇죠? 지금 대상이 좀 많아진 거죠,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관세율도 전기차는 100% 정말 높게 올라가는데 이 관세 인상하면 지금 재선에 다시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관세 인상 폭탄 관세를 꺼내든 이유 이건 뭔가요? 최근 지지율에서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살짝 역전이 될까 하는 단계까지 왔다가 예. 최근에 다시 트럼프가 이제 더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은 뭐든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 그 고율 관세, 폭탄 관세라고 하지만 예.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말폭탄이다. 말폭탄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표심은 얻고 싶은데 실물 경제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이니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제 제재 대상이었고 핵심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3가지인데 예. 제일 큰 게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중국이 1년에 한 890만 대 정도 생산하고 파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 수출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별로 없는 데다가 100%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구호성,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표심 공략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는 건데 결국은 양국이 목소리만 높였지 실제로 주먹은 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폭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전자제품이든 뭐든 간에. 예. 가격 차가 10에서 20% 이상 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전체 가격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서 50%나 100% 올린다는 것은 이건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끝내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입하는 것이 별로 없는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숫자를 올려놓는 것 이것은 그냥 딱 봐도 이건 선고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지지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관세 인상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다. 실제 중국 경제를 옥죄는 수입을 막는 이런 데는 큰 수입 되는 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혹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다른 시각도 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요. 예. 단기적인 영향은 적다고 보는데 지금 잘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고려도 작용했다. 그래서 어. 예방적 차원의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미국이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가 지금은 미국을 타겟으로 하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곧 중국의 네. 전기차가 네.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이제 멕시코 같은데 이제 생산 공장을 세워서 그걸 기지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투자나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한 거나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테슬라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요, 거꾸로.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이제
세워서 그걸 기초로 해서 유럽과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생산 기지로 세워서 전 세계를 좀 가려고 하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를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게 또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은 중국에서 하여튼 생산돼서 미국으로 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를 해야만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해서 뭔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미국으로 올 때도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테슬라 현재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만들어서 중국의 내수 시장에 파는 거죠. 네. 우리 시장으로도 오기로. 네, 그게 또 미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럴 때 이제 미국이 보복 대상으로 이렇게 삼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대해서. 중국으로 너무 들어가지 말고 예.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좀 생산해라. 아. 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 대상이다. 뭐 이런 그 국내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을 좀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 현장을 지키려는 우리 반도체 다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지금 미국이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다. 테슬라에도 중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저희가 좀 전략이 좀 깔려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때리긴 하는데 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위해서 결국은 중국을 때리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걸 좀 컨센서스를 형성한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게 이제 거의 없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전기차가 지금 투자를 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회 수출? 전기차는 뭐 거의 없고요. 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있죠. 전자제품. 그래서 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세계 최고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테슬라가 왜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냐 하는 것은 제재가 나오기 전 벌써 한참 전에 중국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자동차 한 1,600만 대 샀는데요. 예. 중국이 3,005만 대를 샀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시장이고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 890만 대를 팔았는데 미국이 한 122만 대로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돈에는 애국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만약에 그런 의도로 제재를 했다고 그러면 5년 전에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늦었고 네. 그리고 지금 우회 생산에 관한 것도 멕시코나 이런 지역이 뭐 전기차를 생산해서 지금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배터리부터 이제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로컬 콘텐츠를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이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 것 이건 검토를 하지만 이 멕시코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은 뭐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럽 시장이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서는요. 그렇죠. 네. 중국은 지금 유럽에다 공장 짓는 것 이거를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게 뭐 시진핑이 유럽 가서 방문하고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좀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단기적, 장기적 영향이 이제 관세를 매겨보면 알 것 같은데 연내에 지금 관세를 매게 돼 있는 거죠. 당장 발동한 건 아니죠. 계획으로는 예, 그래서 연내 매기는 대표적인 품목이 전기차고요. 전기차. 예. 그 2025년이라든지 26년까지 매기는 품목들이 또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2025년까지고 핵심 광물은 2026까지고 그래서 1년 내에 보복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비아디 같은 전기차 회사는 예.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비아디요. 네. 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냥 멕시코에 지금 비아디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비아디가 그래서 아직 생산은 안 하지만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를 그 전기차 생산 기지로 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고, 근데 그거를 사전에 좀 서지컬 스트라이크 형태로 좀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낸 메시지에도 보면은 예. 트럼프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때린다고 하거든요. 네, 60%의 관세를 때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에 근데 이제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100%로 한 수 더 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을 보더라도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네. 60%보다 더 높은 100%로 그걸 막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멕시코에 대한 상당한 견제 의식은 미국 내에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에도 이 관세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구체적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범용 반도체가 대상에 들어갔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번 관세 범용 반도체. 이제 막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범용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마켓시가 한 35%나 됩니다. 35%? 최대 쪽이고 미국이 한 13%인데 이것은 이제 뭐 범용 반도체라는 것이 뭐 가전제품부터 뭐 이제 군용 제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안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첨단 반도체를 제재를 완전하게 들어갔고 예. 이제 마지막 그 단축기기가 이제 범용 반도체인데 예. 이것 때문에 뭐 이게 큰 반도체 업계에 충격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국 거를 대체하는 다른 뭐 엄청난 시장이 있냐 갑자기 미국이 예. 또 미국은 지금 산업의 발전 단계나 이렇게 봤을 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는 원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 범용 반도체를 수입해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예. 그걸 국산화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런 걸 생산해 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철강도 관세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25%로 또 올라가는데, 예, 뭐 중국이 산 철강이 미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미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관세가 오른 것도 예.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제 쿼타나 이런 걸로 미국이 이미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로.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예. 어떤 한계를 이미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쿼터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에 있는 좀 그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쿼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 때도 이미 쿼타 규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을 좀 더 철강 분야에서 좀 더 강화하면서 때리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미국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중국산을 대체해서 그런 가능성은 이미 쿼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뭐 분야는 우리나라가 크게 얻을 거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반사익을 얻기는 어렵다. 자,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가 여튼 우리가 뭐 실제 말폭탄이든 실제 폭탄이 되든 발표를 하니까 중국의 입장이 좀 나왔죠. 뭐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뭐 외교부 대변인 뭐 거기서 펄펄 뛰었죠. 그래서 우리도 맞보복 하겠다. 그리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WTO는 이미 수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미국이 WTO를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14억의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이 어떠냐 하는 것은 결국은 돈한테 물으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돈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 전기차 회사, 태양광 회사들의 어제 주가가 어땠냐. 이거 관세 폭탄으로 뭐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가가?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50% 올렸으면 대폭락을 해야죠. 예. 근데 어제 뭐 중국 주가가 한 0.9%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비아디가 한 2.5% 빠졌고 네. 그 CATL이라고 1등하는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 회사. 0.5%. 그다음에 태양광 하는 이제 롱기라고 하는 회사가 0.8%. 그냥 시장 정도 빠지는 정도 그런데 그 정도로 그쳤어요. 그 얘기는 별 영향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별거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거 중국의 주 관련 보복 관세를 맞는 기업의 주가를 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보복 관세를 올리면 늘 중국은 분명한 대응, 어떤가 미국이 좀 아프게 대응을 그동안에도 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패권 전쟁이고 네. 정치적인 하나의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이 맞대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그동안의 예를 봐도 2018년 제1차 이제 경제 전쟁이 있었을 때 예. 트럼프 그때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때렸어요. 네. 알루미늄은 10%고, 그때 중국이 똑같이 네.
25%의 관세를 어디다 떨었냐면은 미국이 조금 아파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예. 돼지고기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데 아, 때렸습니다. 한 예. 128개 품목을 골라서 때렸어요. 그래서 예. 똑같이 때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또 500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부과해 버렸어요. 확대해 버렸죠. 예. 그래서 결국엔 2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대상품을 늘렸는데 중국도 600억 달러 결국엔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로 네. 맞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응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하나의 룰처럼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도 뭐 단기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영향이라든지 음. 근본적인 기술 발전에 제약이 가해지는 또 패권 전쟁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중국도 추가적인 미국의 보복이나 이런 것도 경고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근데 그 어. 품목이 과연 어떤 품목이 될 거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아픈 품목은 대두입니다. 대두. 콩이죠. 오. 그게 상당히 스윙 스테이트가 생산하는 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좀 미국 대선의 예. 경합주들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렇습니다. 콩이다. 그리고 애플사라든지 이런 회사 제품에 뭐 때리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이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골라서 때릴 가능성도 좀 있고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예상해 보면은 히토류 제한입니다. 히토류. 네, 히토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그 전략 물자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죠. 네. 그런 광물을 수출 제한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작년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세계 각국에 이렇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예. 그럴 때 중국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어요. 예.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지 흑연 이런 거를 통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와 같은 거를 조금 제한할 가능성도 상당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로 바로 이제 비난을 했어요.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 일방적인 횡포다, 뭐 굉장한 아주 혹독한 얘기로 지금 반응을 했는데 구체적인 아직 액션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저 교수님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관세 폭탄의 가장 큰 목적을 자세히 보면 이건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업 지역.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은 표를 그만큼 잃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콩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최대 품목이거든요. 콩이 대두가. 그래서 콩을 이거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한하겠다고 똑같이 이제 그 말폭탄을 쏴버리면 예. 반대로 빰벨트 지역의 표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이 지금 관세 폭탄을 던지긴 했지만 예. 사실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표 계산하는 데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이제 액션을 한 바이든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의 외교부의 대응을 보니까 뭔가 금방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콩 그러니까 경합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콩을 중국이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애플에 대한 제재라는 건 어떤 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애플은 이제 미국 상징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애플이 사실 중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휴대폰 같은 걸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그 기업을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애플 회사의 활동에 좀 제약을 간다든지 뭐 반경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해서 애플사에 좀 압력을 넣어서 예. 사실상 애플사가 로비를 통해서 그 미국 의회를 움직여서 좀 대중 보복을 좀 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거기까지 갈 건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좀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 네. 결국에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도 중국이 충분히 지금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게 폭탄 관세를 매기면서도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확산하는 걸 원치 않는다 말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이?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광 무슨 뭐 이제 철강 뭐 이런 것들에 중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뭐 10% 넘는 게 없어요. 예. 1%, 2%, 0.2%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는 품목을 건드리지를 전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애플은 자기네 만드는 핸드폰의 아이폰의 90% 중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똑같이 미국산 반도체, 애플 핸드폰 조립에 들어가는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복관세를 때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가계소득의 70%가 이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폭락은 이것은 뭐 치명적인 표의 마이너스가 나오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지 실제적으로 액션을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이제 뭐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타격을 입지만 지금은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이게 확산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한다는 걸 쇼업,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가가 앞으로 뭐 한 일주일, 한 달 사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 되는데, 예.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중국의 뭐 전체 지수나 해당되는 기업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펙트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레토릭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의 이 배터리 회사나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말폭탄이 아닐까 우리 소장님 그렇게 보셨고 사실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전기차가 별로 안 되지만 유럽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유럽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떤 관세 면에서의 대응이 유럽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예. 사실 유럽 시장에 대한 중국 전기차 수출 실적이 2020년도에는 16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3년 뒤인 2023년도에는 115억 달러예요. 예. 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유럽 시장 점유율이 현재 한 11% 정도를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7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중국이 전기차 생산할 때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여러 가지 불공정 교육을 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조사에 착수해서 예. 이게 한 1년 걸리거든요. 어. 반보조 조사라는 건데 그래서 예. 올해 한 11월이면 조사가 종료됩니다. 근데 조사가 종료돼야지 징벌 관세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사 중간에 이제 잠정적인 결론에 의한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럽이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이 되면 예.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정 관세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최소한 한 15% 이상, 네. 한 30%까지도 잠정 관세가 중국산 전기차에. 전기차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중국 전기차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이니까 이 유럽이 만약 관세를 올린다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과연 우리 산업에 해당 여러 지금 업종에 대해서 관세 인상 계획이 발표됐는데 산업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한테 크게 실익은 뭐 생기기 좀 어렵겠다. 실익은 그렇죠. 아까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커터 문제가 있고 철강.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거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예. 미국에. 그래서 이게 중국도 이제 배터리 공장을 거기다 많이 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배터리는 그렇죠. 중국이 아예 안 들어올 거니까 못 들어올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뭐 거의 90% 가까운 마켓을 전 세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복관세 뭐 10% 20%더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이제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냐? 그거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혹시 조금 반사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산업적으로는 어떤 득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네, 그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중국이 뭐 전기차나 뭐 철강이나 뭐 이런 또는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그 이미 미국 시장에서 보복을 받고 있고 예.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 보복으로 크다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얻을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커야지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근본적인 그 전기차의 미국 시장 수출 가능성이 차단당하게 되니까 네.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시장이 이제 다른 나라에게 열리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하나의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게 차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원료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예. 세계 각국으로 조달할 거 아닙니까? 중국산 재료도 많이 쓰잖아요. 중국산 근데 부품.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산 재료로 쓸 때 그게 미국의 보복 대상에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대미 수출도 보복을 당하든지 아니면 중국산이 아닌 다른 원료로 대체해야 되는 비용이 또 부담하고, 그래서 이 보복이 한 나라 중국 같은 원료 공급지에 때려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결국에는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조달하고 특히 중국에 많이 의존한 나라는 비용이 또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회 요인도 늘어나지만 예.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기업이 잘 그 부품을 대체한다든 이런 노력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면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로 몰려오지 않을까. 이게 철강업계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뭐 중국이 뭐 철강 수출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크지 이제 않아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지만 예. 그렇게 치명적으로 올 거는 같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좀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흑연이 문제가 됩니다. 흑연. 천연흑연, 인조흑연 다 90%, 100%를 다 중국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관세가 붙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로컬 컨텐츠를 적용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한국을 우회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 또 우리가 중국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컬 콘텐츠의 제한이 더 엄격해지거나 네. 뭐 이러는 것들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콕 찍어서 이제 흑연을 찍어놨어요. 지금도 천연 흑연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25% 올리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 많게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재선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하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엄청나게 관세를 올리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그래서 제 입장은 사실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 때리기는 필수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다. 그런 데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예. 그게 단기적으로는 별로 영향 없는 뭐 그런 제품을 이번에는 바이든이 좀 골랐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굉장히 유망한 분야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본적인 이제 보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더 크게 보면은 예. 그 미국은 항상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의 GDP가 미국 GDP 한 60% 수준으로 근접하면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70% 수준으로 오면은 무역법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도 그랬고 85년도에 지금도 중국이 미국 GDP의 75%까지 2021년도에 접근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무역보복을 들어가는 거고 그런 필요성은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다 느끼는 거고 트럼피즘이 그거를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당선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는 미국의 그 패권 유지 입장에서 필요한 거다라는 걸 이제 결국은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그 상당히 고율 관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네. 그게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만약에 옛날에 있었듯이 85년도에 그런 게 새로 있기 전까지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역보복의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쩔 수 비관적인 없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역 보복의 시대를 살아야겠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교수님. 네, 지금까지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 관련 토론이었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